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창들을 데리고 나와봤어요. 1년 내내 이제 거리대에 내놓고 키웠던 다육이들이에요. 그래서 뭐 신입도 있고, 1년 내내 거리대 뭐 1월달 빼놓고는 다 계절상 나가져 있는데, 뭐 태풍이 오면 들어와 있고, 그래도 12월 25일까지 노숙을 진짜 올해는 끝판왕. 거리대 중부는 또 많이 추운데 영하 7도까지 노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하 6도, 7도 뭐 이렇게. 홍상생술은 좀 매우 강해요. 색깔도 붉은 톤이 거리대에서 가장 빨리 드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키우기 난이도는 보통보다 조금 쉬운데 창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창들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거리대 6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커요. 한 6월 달 그리고 7월 달에도 아주 잘 커요. 근데 8월 달이 조금 이렇게 35도, 6도 넘어가면 애들이 힘들어요. 33도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잘 있어야 하는데 35도까지는 잘 있는데 36도 말에 온도가 있는데 36도랑 제가 봤을 때 영하 8도, 9도 뭐 이런 거는 좀 다육이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노숙도 같은 온도라도 11월 달, 12월 달, 뭐 1월 달 이게 버티는 온도가 많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나마 무난하게 아주 거리대 내놓고 별 신경 안 쓰고 분갈이 해주고 오는 비 다 마치고 키웠던 홍상생술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게 좀 많이 빠져서 바깥에 있어야 더 예쁜데 많이 들어와서 애들이 또 내놨다 얼굴 잘리고 들여놨다 뭐 잘리고 겨울에 많이 잘렸던 것 같아요. 내놓다가 또 뭐 들여놨다가 뭐 이러면서 많이 잘렸는데 또 자리 이동도 하다가 많이 잘리고 밤에 하우스 덮어준다고 잘리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또 이렇게 사계절 무난하게 좀 키울 수 있는데 홍상생술은 조금 성장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얘는 대형종으로 크는 애들인데 제가 좀 갑박하게 화분을 작게 썼는데도 성장이 빨라서 얼굴을 금세 키운 홍상생술입니다. 물은 입장이 말캉말캉 물렁물렁하게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입장에 보면 이렇게 주름도 보여요. 밑장 보시면 주름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럴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베란다의 낮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상 5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면요. 애들이 바깥에서는 냉해 그래도 영하 5도 6도 잘 버틴 애들이 베란다 안에 0도에 냉해를 입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이 심한 그런 거는 잘 버티는데 일정한 높은 온도, 일정한 낮은 온도는 애들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겨울 생장형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름 생장형인 줄 알고 사계절 겁도 없이 내놓고 키웠는데 저희가 중부가 조금 서늘하다 보니까 그래도 애들이 거리대에서 그래도 여름 내내 8월 달까지 노숙을 했던 다육이고 얘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신입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요 다육이가 10,000원? 15,000원이구나. 15,000원. 15,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육이도 스파이더가 지금 생장점에 물이 조금 빠졌죠. 분갈이 해주고 물 주고 또 따뜻한 데 두다 보니까 이렇게 생장점이 초록초록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1월 달이 제가 다육이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여름보다 사실 1월 달 예전엔 조금 켰을 때는 뭐 여름도 괜찮고 겨울에도 괜찮았는데 이게 다육이가 많다 보니까 1월 달이 좀 그래요. 그러고 나서 뭐 저희는 사계절 그냥 내놓고 다 키우는데 무탈하게. 왜냐면 1월 달에는 얘네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베란다에. 그래서 좀 곤란한 달이 1월 달. 그러지 않고는 거진 뭐 내놓고 키우니까 2월 달 제가 구정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구정 지나면 거리대 노숙을 시킵니다. 아주 강하죠. 창들이. 근데 이때 많이 타요.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덜 타는데 봄에 많이 타요. 그래서 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파이더인데 너무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얘는 레드 시리우스예요. 원래 새끼를 품고 있었는데 새끼를 제가 페트병에다 조그만 미니병에다 키우다가 잘못 떨어뜨리는 바람에 얼굴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빠이했는데
다육이는 떨어뜨리지 않게 진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손톱이 되게 매력적이죠. 검붉은 손톱이 너무 예쁜 레드 시리우스입니다. 이 아이가 2018년도 제가 한 11월 달 정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왔던 뭐 슈퍼클롬, 뭐 그린스완이 올해 제가 이제 떠나보냈는데, 그 다육이들은 되게 많이 컸어요. 엄청 많이 컸는데, 얘보다 더 많이 컸었는데, 빠이라고 얘는 그대로 얼음 땡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화분이 창들은 좀 크게 해줘야 애들이 금세 크는데,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다지면요 많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이 좀 빨랐던 홍상생술은 작은 화분에서도 얼굴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 시리우스입니다. 손톱이 아주 검붉어졌죠. 이렇게 아주 멋진 다육이랍니다. 요 다육은 흑장미예요. 흑장미가 어떻게 물이 들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다육이가 이렇게 아주 진하게 물든 다육이는 제가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아주 검붉은색, 아주 진한 까마죽 같은 그런 색깔, 아주 깜등이라고 그러죠. 그런 색을 가지고 있던 다육이를 세개 3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12,000원, 아주 조그만 다육이 3두를 데리고 왔어요. 요 정도만한 거를 합쳐놓은 듯한 3두를 아주 까맣게 물든 다육이를 데리고 와서 분리를 했어요. 크게 키우려고 분리를 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이꼬지 한다고 얼굴을 죄다 띄고, 근데 이꼬지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창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꼬지가 잘 돼요. 크리스마스 종류 같은 애들 있죠. 이렇게 흑장미 같은 애들은 이꼬지가 잘 되고, 립스틱, 스퍼클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꼬지가 99%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꼬지도 한 6개월에 겨우 하나가 나왔어요. 웬만하면 한두 달 얼굴 안 나오면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좀 아까워서 뒀더니 나중에 한 6개월 정도에 겨우 하나가 이꼬지 돼갖고, 제가 키우던 립스틱이 있는데 걔는 오늘 안 데리고 나왔네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라서 이름이 흑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주 검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물이 들은 게 아니라 아주 검붉은 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데, 요 흑장미 같은 경우는 금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금질이 보이죠. 얘네들은 금이 없어도 나중에 자라면 이렇게 금줄이 나오기도 해요. 유전적으로 얘네들은, 그래서 따로 흑장미 금을 안 셔서도 나중에 얘를, 그리고 또 살 때 봐도 금줄이 좀 가져 있어요. 그냥 흑장미라고 써 있어도.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줄 금은 그렇게 만쳐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전적으로 좀 금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흑장미예요. 요런 애들. 아주 매력 덩어리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줄줄이 비슷한 블론드 마리아, 블랙퀸, 요런 애들 한번 꽂히면요 너무 괜찮은 흑장미입니다. 요 다육이는 이름이 아주 멋진 황진이 오페라예요. 손톱이 다 분질러 먹어갖고 저희들이 내놓고 들여놓고 또 내놓고 막 이러다가 많이 분질러 먹어요. 그리고 햇볕에 일단 거리대 내놓고 키우면요, 하우스에 키운 애들은 손톱이 안 칼지고 예쁘지만 이렇게 거리대 바깥에서 내놓고 키우면요 햇볕에 손톱이 많이 타들어가요. 처음에 한 2, 3년을 몰랐는데 나중에 키워보니까 햇빛에 손톱이 많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간혹 또 새들이 와서 끝이 색깔이 예쁘니까 그 끝을 많이 쪼아서 먹기도 해요. 이렇게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이 다육이는 레드 에보니예요. 레드 에보니. 다육이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답니다. 새들도 막 쪼아 먹고, 이렇게 보면 상처가 많이 나져 있는데, 색깔이 예쁘다 보니까 색깔이 좀 붉은 톤 그런 가진 애들이, 새들이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11월 말서부터 새들이 놀러와요. 새들이 놀러와서 다육이를 쪼아 먹는데, 이렇게 요 아이가 또 레드 에보니, 레드 계통이 창들이 좀 까칠하다고 키우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인데, 얘는 무타르기를도 잘 있어요. 이렇게 좀 예민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이렇게 루비안 넥클래스를 꽂아 놓으면요, 요게 가습을 좀 방지해주고 화분의 습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좀 창 키우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루비안 넥클래스를 그냥 바로 뚝 꺼내갖고 흙에 심으면요
뿌리가 없어도 뿌리를 잘 내리는 애들이 루비앤 네크레스. 지금 물이 상당히 고파요. 얘네들이 이렇게 쭈글쭈글 할 정도면 얘도 지금 입장에 주름이 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추우니까 제가 물을 안 주고 노숙을 시켰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입장이 막 쭈글쭈글 나 물 주세요 했는데 요번에 26일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워갖고 저희 집 창가에 있던 라울이 제가 그것도 겁도 없이 그때 좀 바쁘다 보니까 챙겨주다 맨 바닥에 라울을 뒀던 거예요. 창가 것도 물구멍 아시죠? 그걸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쪽엔 또 물구멍이 뚫려져 있어. 다른 데는 막혔었는데 하필이면. 그래서 걔가 냉해를 입어갖고 지금 풀죽이 됐어요. 걔 라울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레드 에보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라울을 얘기했는데 추위 때문에 물을 못 주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나 물 주세요 막 유줄처럼 주름이 많이 가져 있죠. 레드 에보니입니다. 좀 내가 다육이 키우는데 뭔가 이렇게 가습으로 많이 보낸다 그러신 분들은 이 루비앤 네크레스 요 다육이에요. 요 다육이를 사다가 그냥 뚝뚝 끊어갖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요. 가습을 방지하고 그 다육이 키우는 난이도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보통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얘네들 거진 뭐 요 정도 되면 요 다육이 그 물 주는 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때 물을 줘야 되는지. 입이 이렇게 보면 흐느적 단단하잖아요. 다육이들은 물을 먹으면 돌처럼 단단해지는데 그 흐느적거리고 입장에 주름이 보이고 요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물을 한번 흠뻑 줘야 되는데 1월 달에는 단수를 하는 게 제가 좋다 얘기를 했죠. 특히 베란다가 춥거나 아니면 밖에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때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그냥 0도에도 냉해를 입을 수가 있답니다. 요 다육이가 블랙 로즈예요. 빨간데 이름은 블랙 로즈이죠. 참 예쁜 다육인데 제가 장미, 흑장미 요런 애들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요 다육이 얘를 보고 반해서 데려온 거 아니고 다른 애를 너무 예뻐갖고 반해서 요 다육이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된 거죠. 블랙 로즈를 검색을 했더니 너무 매력이 넘치는 다육이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괜찮아요. 여름에도 그늘에 있는데 색도 많이 안 빼고 괜찮아서 그리고 왔는데 요 다육이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다육이에요. 저도 흑장미, 장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다육이랍니다. 블랙 로즈. 검은 장미란 얘기죠. 이렇게. 근데 제 손톱은 검은데 아주 빨개요. 그렇게 햇볕에 달달 굽지 않았는데도 예쁜 색을 유지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름에 분갈이를 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베란다 안에다가 좀 많이 놔뒀는데 붉은 계통 애들이 햇볕을 또 많이 좋아하는데 놔뒀는데도 괜찮더라고요. 물도 많이 빼지도 않고. 그래서 요 다육이도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둥순둥한데 블랙 로즈가 제가 엑스플랜트 검색을 해보면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다육이도 조금 귀한데 가격은 뭐 2만원 중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쁘죠? 제가 봤던 다육이는 그때가 한 7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가격이 되게 많아갖고 요 다육이는 제가 경매로 데려온 블랙 로즈입니다. 예쁘죠? 요 다육이는 마왕이에요. 마왕. 요 다육이도 제가 거리대 늘상 노숙을 4계절 내내 시켰던 다육인데 제가 이걸 2월 22일 날 분갈이를 해줬다고 써져 있네요. 근데 뿌리 안착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약간 저희 집에서 이렇게 까칠한 다육이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초록초록한 다육이가 까칠한 건 처음 봤었는데 요 다육이를 한 4개인가 제가 데리고 왔었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게 나와갖고 얘네들 특징이 입장이 짧고 오동통 하면서도 끝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날카롭게 그런 모양이 예쁜 다육인데 손톱이 지금 다 분질러지고 없어요. 햇볕을 이렇게 1등석에서 달달 굽는데도 물들이기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 다육이. 물을 이렇게 주지도 않았는데 되게 통통해 있죠. 늘상 통통하니까 물을 안 줘도 되는 줄 알고 물을 굶겼더니 분갈이하고 뿌리 안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좀 줘야 되는데 겨울에 잘못 들이면 또 얘네들이 하엽이 물컹하게 무른 것처럼 져버려요. 그래서 겁이 나서 물을 안 줬더니 뿌리 안착도 안 되지. 근데
바깥에다가 내놓은 애들은 신기하게 뿌리 안착이 잘 됐는데 베란다 안에 있던 애들은 뿌리 안착이 안 되고 덜렁덜렁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얼굴도 거진 뭐 3분의 1로 줄여갖고 조그매져 있고 바깥에 키운 애들은 얼굴이 그래도 줄진 않고 살짝 컸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까칠했던 게 마왕이에요. 이 아이. 마왕입니다. 이렇게 지금 루벤 넥클래스가 많이 작죠. 얘도 지금 물고판 상태예요. 루벤 넥클래스가 힘도 없어 보이고 주름도 많이 젖어 있죠. 얘가 여기서 더 굶으면 루벤 넥클래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긴 줘야 되는데 날씨가 그래도 한 1월 7일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1월 7일까지 괜찮다고 또 갑자기 또 추워지면 안 되니까 약간 수분기가 입장에 좀 많지 않아야 애들이 그 냉해를 안 입어요. 근데 입장이 도톰하게 수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베란다 안 같은 경우 햇볕이 많이 들지 않고 0도 밑으로 내려가면요 애들이 냉해를 많이 입어요. 바깥에서는 뭐 영하 6도 7도 이걸 버티는 게 햇볕을 보고 낮에는 에너지를 좀 많이 쌓아놨다가 새벽에 잠깐 떨어지는 건 버티는데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운 거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서 냉해를 입는 애들이 있어요. 요 다육이는 블랙 맘바예요. 블랙 맘바. 제가 작년 겨울서부터 올 봄까지 블랙자 좀 들어간 애들이 되게 핫하게 인기가 갑자기 막 돌풍이 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블랙 맘바인데 제가 여기서 그 마왕을 데리고 와서 좀 괜찮았는지 여기 사장님이 선물을 블랙 맘바를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나눠 가지라고 해서 나눔도 하고 저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큰 화분에 조금 심은 애는 잘 크고 있어요. 갑박하게 이렇게 작은 화분에 지름이 한 4cm, 5cm 정도 화분에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죠. 물도 제때 주고 그러면 창들은 아주 잘 커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잘 키울 수 있는데 공간이 좀 넓어야 좀 많이 다양하게 키우고 화분도 크게 크면 애들이 더 키울 수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다가 많이 심어서 제가 키우거든요. 창들을. 근데도 뭐 잘 크고 있습니다. 블랙 맘바, 뭐 슈퍼클론, 뭐 블랙킹 뭐 요런 애들은 거진 블랙 머스탱 요런 애들은 거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좀 다른 그 차이가 있고요. 거진 네, 요 다육이를 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 블랙 맘바입니다. 슈퍼클론하고 거진 똑같이 생겼죠. 요게 스포클론이에요. 미니 아기 스포클론. 요때 이제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저로 인해서 요 다육이가 2,000원에 2,000원에 창이 나오다니 그것도 스포클론 개통 애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1월 달에 떠갖고 제가 한 2만원어치를 사갖고 와서 그때 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뿌리 내리기 영상 뭐 3일 만에 뿌리가 요만큼 나왔어요. 5일 만에 뿌리가 요만큼 나왔어요. 뿌리 내리기 영상에 올렸던 슈퍼클론이에요. 이 아이도 미니 화분에서 아주 그냥 뭐 다부지게 한엽식으로 입이 많이 짧아졌죠. 이렇게 오동통하니 이렇게 키우는 환경에 따라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화분의 크기에 따라도 얼굴도 많이 달라지고 슈퍼클론입니다. 아기 슈퍼클론. 다육이는 손톱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근데 밖에서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타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에 들였다가 내놨다 하면서 많이 또 뿜질러 먹긴 하는데요. 이렇게 손톱이 새로 나온 데는 괜찮죠. 근데 이렇게 좀 오래 먹다 보면요. 많이 분질러 먹어요. 창들은 손톱이 생명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원에 키우는 애들은 손톱이 안 칼지고 예쁜데 저한테 왜 다육이 손톱을 안 세워줬냐고 제가 세워주고 싶어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햇볕에 타들어가서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네, 햇볕에 내놓고 키우면서 손톱이 타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이게 1년, 2년 키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키워야 이게 이렇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끝이 색깔이 예쁘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와서 끝을 이렇게 쪼아 먹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블랙킹입니다. 뭐 슈퍼클론, 블랙킹 섞어놓고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요 아이가 블랙킹, 슈퍼클론. 이게 그 보고선도
얘가 슈퍼클론이라고 알면서도 나올 때는 블랙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슈퍼클론이에요. 이 아이가 원래 풀본에 살던 아이를 제가 올해 말에 한 11월 이게 12월 1일날 분갈이를 해줬네요. 이렇게 화분 귀엽죠. 이렇게 낮은 화분에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화분을 크게 해서 크게 키우는 창들도 있고 작게 해서 작게 키우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흡수하다 보니까 크게 키우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사 가서 그러면 욕심이 나겠는데 이게 개수 종류도 많다 보니까 이게 크게 키우는 거는 욕심을 좀 많이 버렸어요. 작게. 그 슈퍼클론입니다. 저희 집에 오리지널 수입 그 아메리칸 슈퍼클론이 있는데 그 아이는 제가 못 데리고 왔어요. 베란다에 있는데 뭐 거진 같은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뭐 블랙킹이나 뭐 슈퍼클론이나 뭐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있죠. 얘가 블랙킹, 얘가 슈퍼클론. 검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얘 뭔 차이가 있냐? 이름 차이입니다. 이름 차이인데 같은 애들이라도 많이 틀려요. 같은 애들이라도. 나중에 오래 키우다 보면 이름표 분실하잖아요. 그러면 다 슈퍼클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검은 라인을 먼저 그리지는 않고 약간 붉은색 계통의 이제 라인하고 뒷 입장이 약간 붉어지면서 햇볕을 많이 쬐면요 이 라인이 되게 검어져요. 검은 것도 점점 더 검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슈퍼클론으로 인해서 블랙킹이 나왔고 블랙킹 뭐 머스탱 요런 애들 뭐 블랙 맘바 요런 게 대히트가 쳤던 장본이 바로 요 슈퍼클론. 요 슈퍼클론 때문에 검은 게 작년하고 올해 되게 많이 초에 유행을 쳤죠. 그래서 종류별로 유튜버니까 이제 키워보는데 굳이 내가 유튜버가 아니면 뭐 종류별로 키우지 않고 그냥 슈퍼클론 하나만 키워도 똑같아요. 이제 키우다가 이게 뭔가 색다른 게 나오겠지 했는데 뭐 5, 6년, 7년 기다려봐도 나오진 않고 똑같아요. 근데 햇볕이 어느 정도 비춰주느냐에 따라 얼굴 미인을 더 예뻐지게 만들고 좀 덜 받으면 좀 모양새가 빠지고 하는 건 햇볕이 미모를 많이 애들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창은 제가 이제 다육이를 살 때 서비스로 이제 3개의 창을 미니 창을 줬는데요. 제가 이제 이벤트 나눔으로 요 창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당첨자가 이름을 져주는 거기 때문에 당첨자가 뽑혔는데 루즈로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루즈예요. 얘 이름은 입술에 바르는 루즈처럼 빨갛다 그래갖고 이름을 루즈라고 져줬어요. 이름을 써서 명찰을 해줘야 되는데 못했네요. 기억만 하고 있습니다. 루즈라고 아주 잘 져졌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창을 SP라고 그래요. SP 이름 없는 애들을. 근데 SP인 거죠. 그러면 SP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름을 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신종이 탄생이 되는 거죠. 이름이 없었는데 져줬으니까 루즈입니다. 요 아이도 미니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름이 리얼 레드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그 이름에 색깔이 들어간 애들이 좀 그 특징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레드 뭐 에보니 뭐 리얼 레드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색깔을 빨리 내요. 똑같은 햇볕을 줬을 때 색깔을 좀 빨리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좀 물을 준 것 같아요. 중간에 물을 한번 줬는데 지금 가운데 생장점에 물이 좀 빠지고 있죠. 얘도 빨갛게 물이 든 아이인데 얘도 물이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물을 좀 단수를 오랫동안 시켜서 10월달서부터 거진 단수를 하고 여면 시비로 입장에 물을 약간 원래 다육이는 스프레이를 뿌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얘네들도 뭐 기공이 있어갖고 글로 이제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뭐 샤워기로 물을 줘보고 거진 뭐 샤워기로 저는 저면을 안 하고 샤워기로 물을 주거든요. 네, 그거를 한 10년 키워보니까 다육이 입장에 물이 닿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전혀 1도. 근데 계절상 장마철
뭐 이렇게 여름이 좀 되기 전에도 사실 여름에도 제가 물을 뿌려서 주는데, 근데 입장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습하고 고온 다습하고 그러면 곰팡이가 생기니까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제가 소주 액비를 해서 많이 뿌려줬고, 그래도 12월 25일까지 남부도 아니고 중부에서, 그것도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 거는 위대한 발견. 아주 위대한 발견, 아주 대단한 그 노숙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도 대단하다. 야, 12월 25일. 그래도 12월 초도 대단한데, 작년에는 12월 3일까지, 수능 전날까지 노숙을 했고,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노숙을 했답니다. 요 다육이도 이름이 없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이 왔는데, SP죠. 창인데, 그래서 요 다육이를 제가 이름을 져줬죠. 브래드 피트라고. 제가 외국 영화 배우들을 되게 어렸을 때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외국 영화 배우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쁘고 행복하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좋은 이름을 자꾸 듣고 좋은 걸 보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남자 영화 배우인데 브래드 피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그리고 요 다육이 이름은 브래드 피트. 이렇게 요 아이도 풀본에 키우다가 요번에 제가 12월 1일 날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봤는데 아주 잘 어울려요. 예쁜 브래드 피트입니다. 요 다육이가 이렇게 예쁠 줄이야. 블랙 누브라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누브라만 키워봤거든요. 신입 때, 초보 때 뭐 이렇게 다육이를 한 3만 원치인가 이렇게 사다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그전에는 뭐 다육인지 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키웠다가 많이 보내고, 이제 다육이를 조금 알 때 이제 데렸던 게 막, 그게는 뭐 누브라도 있고 황홀한 연꽃도 있고 막 종류별로, 뭐 그때는 1,000원짜리 밑에, 지금도 1,000원짜리 까만 포트 아시죠? 비닐 같은 그게 지마켓에서는 한 1,000원 못 되게, 뭐 700 얼마 900 얼마 가물가물 생각 안 내지만 1,000원이 못 되게 그 비닐 까만 봉투에 그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애들을 여러 개 하고 3,000원 포트, 뭐 2,000원 포트, 이렇게 그때 또 프릴류를 이상하게 땡겨갖고 캉캉, 도로시 요런 애들을 종류별로 키우고 다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블랙 누브라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블랙이 되게 히트를 치면서 요 블랙 누브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색깔이 되게 오묘하죠. 얘네들의 뒷 입장이 상당히 좀 붉게 빨갛게 물드는 다육인데, 얘는 약간 검은빛, 이름에 걸맞게 블랙 누브라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데려온 것 같아요. 요 다육이를. 원래 누브라가 가격이 저렴했는데 이게 옛날 다육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어떻게 교배를 해서 나온 게 블랙 누브라 같아요. 블랙 누브라 같은데, 이렇게 지금 뭐 요즘에는 교배종 누구와 누구를 교배했어요, 이런 게 그것도 협회에다가 올려야 되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전 다육이들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누구와 누구의 교배종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의 교배종들은 이름 찾기가 되게 어렵고, 일단 중국에서도 교배를 많이 하고 그런 거를 거기는 중요시 이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교배종, 그리고 요즘에 신종들은 이름 찾기가 좀 많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블랙 누브라인데 가격도 착하고 괜찮아요. 한 3,000원인가 4,000원? 그 정도 사이로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예쁘죠. 너무 예쁜 블랙 누브라입니다. 요 다육이도 되게 예뻐요. 푸시캣이라는 다육인데, 요 다육이가 왜 이렇게 예쁠 줄이야. 너무 예뻐갖고 신기할 정도. 여기가 흑장미 필도 있고 되게 오묘하게 약간 보랏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오묘한 색, 블랙 색상도 나고 약간 핑크빛도 돌고, 좀 색감이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예쁜데 물이 조금 많이 그래도 조금 빠졌어요. 요 다육이가 제가 분갈이를 한지 요번에 데린 신상이거든요. 이게 12월 14일. 이게 제가 또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바로 안 해줘요. 며칠 묵혀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괜찮아요. 푸시캣 키워보실 분들은 요 다육이 제가 키워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 색감이 예쁘고 모양도 예쁜 뭐 푸시캣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다 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베란다 안에서는 무난하게 크는 애들이에요.
근데 다육이를 어떻게 예쁘게 키우냐 제가 많이 얘기하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물이 들 때는 물을 많이 가급적으로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물을 굶겨가면서 키워야, 특히 또 겨울에는 물을 듬뿍 주면 또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물 주고 나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추운 적이 없어요. 사실 12월 달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준 애들은 좀 따뜻한 곳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신종들 있죠. 저 블랙캣도 괜찮지만 요 스파이시도 되게 예뻐요. 요 다육이도 제가 분갈이하고 물을 주고 좀 색깔이 조금 빠졌는데, 요 스파이시가 색깔이 되게 오묘하고 약간 주황빛도 돌고 그래요. 지금 약간 분갈이하고 초록빛이 가운데 많이 돌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원래 이게 추기 전에 분갈이를 해줘야 뿌리 활착이 확 되거든요. 이때 분갈이 하는 거는 물 주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온도 내려가는 것도 체크를 해 보면서, 이게 또 갑자기 뿌리를 내리다가 추우면 뿌리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파이시 예쁘죠?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종 새로 나온 다육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그 예쁜 다육이 축에 속하는 스파이시입니다. 저희 집 다육이가 좀 분갈이한 지도 조금 되고 물이 빠진 지 햇볕에 이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색깔을 조금 뺐는데 되게 예뻐요. 얘도 예쁘고, 요 블랙 푸시캣, 푸시캣도 색깔이 예쁘고, 이렇게 요즘에 많이 예뻐서 눈도장을 좀 많이 찍는 다육인데 신종이에요. 얘네들이 스파이시, 푸시캣 이런 애들. 요즘에 엄청 그 신종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옛날 다육이 좀 구하기 힘들 정도로 신종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예쁘죠? 요 다육이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요, 간간이 좀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애들이 갑자기 생장점이 없어지는. 요 보면 제가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요 다육이도 보면 가운데 얼굴이 되게 이상하죠. 뭔가 큰 얼굴만 있고 작은 그 속 잎들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장점이 가운데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큰 잎만 있고 작은 잎이 없어진 거예요. 이 가운데 요 나오는 게 생장점이라고, 새순이 나오는 데를 생장점이라 하는데 생장점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구가 이 옆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군생이 된 거죠. 이 레드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조금 세긴 셌는데 요즘에 또 많이 세졌더라고요. 요 다육이가 지금 이쪽에는 얼굴이 3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3개. 3개 정도 나오고, 요쪽에는 하나. 맨 처음에 2개만 나오는 줄 알고 조금 섭섭했거든요. 야, 그래도 나오려면 적어도 3개는 나와야지 2개가 뭐야 했더니 요쪽에서 3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그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있죠. 판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아무래도 또 나오는 것 같지? 어머나 세상에. 이야, 이게 진짜 기발하고 이게 놀랄 일들이 되게 많이 지금 봤습니다. 저도 요 자구 밑에, 요 하나 나오는 옆에 자구 밑에 또 하나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 어머, 3개가 나오네. 3개. 와, 지금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쪽에서 3개 나오고 요쪽이 하나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요 밑입장에서 보면 여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 밑입장에서 하나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옆에서 하나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처음에 2개만 보여갖고, 야, 그래도 생장점이 없어졌는데 2개가 뭐야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있다가 한 달 지나서, 뭐 2달 지나선가 3달 지나선가 봤는데 뭔가 이상해. 여기는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3개가 나온 거야. 아, 그럼 4개도 완전 진짜 대박이다. 뒤늦게 그랬는데 오늘 봤어요. 오늘 여기 큰 얼굴 밑에 입장에서 하나가 더 나오고, 그 옆 입장에서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와, 이렇게 다육이 3개란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적심에서 자구가 따다당 나오는 그 레인드랍 보여줬죠. 걔네들이 햇볕을 돌려놓으니까
그 반대쪽 나오라고 얼굴 돌려놓으니까 그 햇볕을 보고 자구가 나왔던 데는 비실비실해지고 그 또 돌려놓은 쪽에는 조금 나오더니 얘네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자구가 이쪽에만 3개 이쪽에 3개 6개 나오네요. 이쪽에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야 이런 대박 완전 대박이죠. 근데 얘네가 그 올 8월 중순에 갑자기 저희 거리대에 응애가 생겨갖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응애약이 좀 독하거든요. 그래서 응애약을 치고 나서 애들이 그 시름시름하는 다육이들이 몇 개가 나오고 뭐 일부 뭐 한두 개는 진짜 빠이한 애도 있고 약 치고 나서 그래서 약을 3번을 쳐야 되는데 약을 응애 같은 경우는 좀 독해서 3번을 치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3번을 쳐야 박멸이 되거든요. 애들이 너무 비실해 보여갖고 2번만 치고 또 이제 추운 겨울에 좀 노숙을 많이 시키면 벌레들이 조금 없어져 소멸되고 얘네도 냉해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숙을 좀 늦게까지 시켰는데 분갈이를 사실 새로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흙을 좀 갈아주려고. 얘네들이 또 휴면하고 잠자는 애들도 있어요. 벌레도 냉해를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2번만 해줘갖고 찜찜함은 있어갖고 또 약을 한번 쳐야 되나 근데 약을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약을 이렇게 친 적이 진짜 없어요. 약을 작년처럼 이렇게 연거퍼 뭐 2번 뭐 응애약을 전체 친 적은 없고 생기면 그 아이만 좀 관리를 하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아젤리아에서 그 철쭉같이 생긴 애들 있죠. 일본 그 아젤리아 거기에서 좀 요런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검은 점이 빡빡빡빡 이렇게 뭐랄까 바늘로 콕콕콕콕 찍은 듯한 그런 요렇게 보시면 여기 입장 밑에 그런 게 보이면요 얘네들이 응애거든요. 이렇게 보일래나? 그래서 응애가 있으면요 약을 꼭 치셔야 돼요. 얘네들은 절대 그냥 일반 뭐 저걸로는 안 들어요. 얘네들이 워낙 독한 애들이기 때문에 응애약을 그 농원 그 약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약재상 그런 그 농약 파는 약재상 가서 재래시장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약을 사다가 치셔야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약을 연거퍼 치면 안 되고 한 3번은 일반 약을 치고 또 3번째 치는 약은 또 약을 바꿔서 쳐야 된다고 합니다. 같은 약을 치면 내성이 생겨갖고 잘 안 든대요. 그래갖고 올 봄에는 제가 이렇게 약을 주기적으로 친 적은 없어요. 올 여름이죠. 올 여름. 그래갖고 내년 봄에는 한번 약을 한번 싹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무탈하게 아주 잘 키우다가 올 여름에 갑자기 위에서 물 뚝뚝뚝뚝뚝 갑자기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 8월 말에. 그러더니 갑자기 막 썩은 지푸라기가 막 다육 위에 떨어지고 나서 응애가 그쪽 거리대에서만 싹 돈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좀 고생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다육이를 보여드렸는데 요 다육이도 스파이스예요. 제가 처음에 스파이시 얘가 너무 예뻐갖고 또 드린 스파이스인데 얘는 합식을 조금 해보려고 드렸는데 그냥 미니 화분에다 심어봤습니다. 예쁘죠? 요런 애들이 신종이에요. 옐로우 핀 요런 애들 되게 예쁘죠? 얘도 노란빛이 가운데 생장점이 노랗고 뒷입장은 주황빛이 나는 옐로우 핀. 얘도 신종이에요. 안젤라인데 얘도 색깔이 예쁜데 생장점이 분갈이하고 조금 많이 빠졌어요. 제가 부엌 창가에 있는 데다가 지금 굳히고 있거든요. 얘들을. 그래서 색깔이 좀 햇볕도 많이 안 들어온 데다가 그래갖고 물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지금 키핑 하시는 분 다위가 많으면 글로 이제 햇볕이 많이 모자르면 겨울에는 키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키핑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창들을 제가 보여드려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창들은 매우 키우기가 저는 동양에서 햇볕이 그러니까 너무 한여름에 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30도가 넘는 햇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얘네들이 7, 8월에는 휴면을 한다 하지만 저희는 거리대 8월달 뭐 다 내놓고 키웠는데 그래도 온도가 높을 때는요 애들이 확실히 얼굴을 반쪽이 돼버려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더위는 약간 방그늘 쪽에 선선한 곳에 두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올해는 그냥 두고 거리대 내놨더니 얼굴이 다 반쪽이 됐어요 애들이.
그래서 반쪽이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울 때는 다육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해요. 35도가 넘어가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햇볕을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봄에 또 갑자기 베란다에 있다가 나가면 화상을 또 많이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계절 그래도 이렇게 무탈하게 뭐 많지 않으면요, 그렇게 병충해가 많이 생기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다육이가 많고 따다다닥 붙어 있고 계속 들이니까 이게 병균도 이옴듯이 옵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그렇게 잘 하면 어렵지 않은데, 너무 높은 온도는 애들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33도 넘어가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